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김강희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오픈소스 GC 미트와 함께하는 오토스케일이 가능한 화상회의 인프라 여정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발표 주제 키워드는 DC 미트, 그리고 화상회의, 마지막으로 오토스케일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난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C입니다. GC를 줌, 구글 미트, 시스코 웹엑스와 같이 화상회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명하게 이들과 다른 점은 바로 오픈소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 GC를 인프라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 GC를 가상 머신, 더커, 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에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인프라 관점에서 주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을 볼게요. 다음과 같이 두 명의 참여자가 하나의 컨퍼런스 룸을 개설하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때 가장 먼저 웹서버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게 되는 웹 화면이 바로 GC 미트라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D 컴포넌트는 XMPP 프로토콜 이름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서버로서 이 두 참여자 간의 그 컨퍼런스 룸을 개설하기 위한 시그널 메시지를 교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지코포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지코포는 포커스 사용자라는 새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리고 참여자 외에 다른 참여자들이 조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 브릿지라는 것과 미디어 트래픽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는 역할을, 세션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GC에서 가장 강조하는 비디오 브릿지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미디어 트래픽의 브릿지, 연결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것을 그 GC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GC 브릿지, GC 비디오 브릿지, JVB 라는 약어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셔도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JVB에 많은 부하가 가중이 되겠죠. 이에 GC는 그림처럼 하나의 브릿지가 아닌 다수의 브릿지를 사용을 해서 로드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GC 인프라를 바라보는 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동 스케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토 스케일 아웃입니다. 예,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보시게 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닌 일종의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트래픽을 감지하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하나의 머신만이 그 팜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수의 접속자들이 폭주를 하게 되면, 접속 일시에 폭주를 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활성화되어 있던 이런 CPU나 메모리 같은 컴퓨팅 자원을 알아서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오토 스케일링 아웃입니다. 반대로 트래픽이 한산해지면은 자동으로 그 컴퓨팅 자원을 비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오토 스케일 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동으로 스케일 인, 아웃을 함으로써
쿨링이나 운영에 발생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되는 로드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예, 만약에 장애 상황, 이 자동 감지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미리 컴퓨팅 자원을 여기저기 물리 서버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확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과연 오토스케일러블 GC가 좋은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라지 스케일, 즉 하나의 컨퍼런스 룸당 한 100명 이상의 다수의 참여자가 들어가는 방이 일시에 생성됐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 인프라 관리 효율을 위해서 오토스케일러블이 매우 권장되는 바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GC를 설치하고 사용을 해보시면은 CPU, 메모리 등의 리소스 사용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윈도우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VM 리눅스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때 가상머신에 CPU 2코어 그리고 뭐 4기가 램 주시고 GC를 설치하셔도 GC를 경험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소 불편함을 주는 건 방화벽 같은 설정 때문에 UDP 통신이 막혀서 컨퍼런스 룸에서 튕기는 현상 이런 거 정도이고요. 그래서 결국 GC를 서비스할 인프라 관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지금부터는 발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요? 네, 우리는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택트,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왔는데요. 이들 중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은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을 실제로 집에서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왜 GC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러블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마 GC를 한 번이라도 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음 키워드들에 주목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private 그리고 free 이 두 가지죠. 화상회의 시스템을 개인화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오픈소스인 GC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파치 라이선스 2.0이라 상용화까지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토스케일러블을 고려해서 GC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오른쪽 수치는 GC에서 주장하는 벤치마크 성능입니다. 13년도에 생산된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탑재한 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 벤치마크를 돌렸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구조에서 그 JVB도 단 하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1000개의 비디오 스트림을 주입을 시켰는데 CPU 점유율이 2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하우스에서 했던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이들의 결과를 제가 한번 그래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90개에서 1056개까지 증가를 시킬 때 CPU의 그 서버의 CPU 토탈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토탈 네트워크 밴드위스죠. 예, 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CPU는 3%에서 약 21%까지 선형적으로 6.5배 증가하는 반면에 네트워크 대역폭은 평균 50 Mbps에서 550 Mbps로 11.56배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GC 인프라 내에서 프로세스들은 CPU보다는 네트워크, 즉 IO 중심의 워크로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 대역폭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GC에서 제공하는 설치 가이드에 따라서 GC를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바로 가상머신입니다. 우분투 리눅스 소프트웨어 패키지만 설치할 줄 아시면은 정말 쉽고 빠르게 GC용 인프라를 구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JVB를 스케일 아웃 하시려면은 가상머신을 새로 생성하신 다음에 JVB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 정상 동작함을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집에 있는 공유기를 묘사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유기가 제공하는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지금 저의 PC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가상 머신을 구동하기에 필요한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그래서 가상 머신 1에는 그 필수 GC 컴포넌트들을 다 배치시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 아웃 하기 위해서 그 CPU와 메모리를 1, 2로 준 작은 가상 머신을 하나 생성을 해서 브릿지 패키지만을 설치를 해서 이 지금 가상 머신 1에 프락서디, 뭐 지코포, 웹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했고 설정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전혀 이제 문제 없이 연결이 돼서 그 로드 밸런스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선택지는 도커입니다. 도커 컴포즈를 쓸 줄 아시면 이 또한 쉽고 빠르게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레드햇 리눅스 계열인 센트OS에 설치를 해보았고 문제없이 GC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보셨던 그 가상 머신 선택지처럼 새로운 그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해서 JVB 컨테이너를 확장을 시키고 싶었는데 제가 도커 오버레이 네트워크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대신에 그냥 같은 가상 네트워크인 더커 제로에 그 JVB 컨테이너를 2개를 올리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또한 로드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오픈시프트 3.11 버전이 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여러 기능이 추가된 오픈시프트는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가상 머신까지 지원을 하지만 3.11까지는 컨테이너 관리니까요. 버전 4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리소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컴으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마지막 3 버전의 3.11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 자동 스케일이 가능한 GC용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지금 마스터, 그리고 인프라를 담당하는 지금 VM 하나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워커노드, 그 앱 컨테이너들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워커노드를 2개를 구축을 했습니다. GC의 컴포넌트들은 이제 오픈시프트의 스케줄러에 의해서 각 워커로드에 적절히 분산이 될 것이고, 지금 보시게 되는 화면은 제 PC에서 확인한 배치가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치가 아닌 다른 배치를 이제 스케줄러에 의해서 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JVB 또한 이제 스케줄러에 의해서 배치가 되겠죠. 자리가 어디에다 배치할 수 있을까요? 예. 많지는 않은데 GC를 오픈시프트 또는 쿠버네티스에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따로 이제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참조하셔서 이제 GC용 인프라들을 구축을 시도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참조하면서 그 리소스를 참조하면서 이 과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우선 HTTPS 인증서 문제 때문에 막혔는데, GC는 보안 접속인 HTTPS를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무료 인증서인 Let's Encrypt 발급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료 인증서들이 기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의 이제 라우트, 쿠버네티스에서는 인그레스라고 하죠. 입구에서 이를 자동으로 인증서를 갱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3.11 상에서는 어느 하나 제대로 동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증서를 따로 취득을 해서 수동으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JVB의 UDP 포트 문제 때문에 막혔었는데, 보통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레플리카 셋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시의 모든 파드의 대기 포트가 동일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8080 TCP로 설정을 했다고 하면은 모든 복제본의 대기 포트는 다 8080 TC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단에서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해서 각 포드에 대해 골고루 이제 접속을 유도를 할 거예요. 로드 밸런스를 알아서 해줄 건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어느 포드에 접속을 해도 상관없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스테인리스, 상태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JVB는 사정이 달라요. JVB들은 같은 UDP 포트를 바인드해서 비디오 스트림을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비디오 브릿지 제로에 접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JVB1에 접속이 되거나 또는 뭐 JVB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가져오려고 한던들 본인이 그 접속했던 컨퍼런스 룸의 비디오 스트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JVB만큼은 동일 복제를 만드는 레플리카 셋이 아니라 즉 스테이트풀 셋이 있습니다. 스테이트풀 셋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서비스 생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JVB를 스테이트풀 셋으로 사용하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디 JVB와 같이 스테이트풀 셋 내에서 파드가 복제가 될 때 다른 포트를 요구하게 되면 서비스를 수동으로 일일이 생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동 스케일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커스텀 리소스, 메타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서비스 퍼 파드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이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테이트풀 셋의 복제본이 증가하면은 알아서 서비스가 생성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화면의 코드는 이 메타 컨트롤러 서비스 파 포드를 수행하기 위한 후킹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복제본의 서비스를 생성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그 스테이트풀 셋의 복제본 개수만큼 그 노드 포트를 이제 인덱스만큼 더해서 개수 자신이 이제 그 복제본의 개수 예를 들어서 복제본이 2개라고 하면은 0, 1, 2가 더해져서 이제 노드 포트가 할당이 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은 커스텀 매트릭입니다.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 그 오퍼레이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네임스페이스 오픈시프트 그 모니터링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그 파드에서 기본적으로 CPU와 메모리와 같은 매트릭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제공 매트릭이 아닌 네트워크 정보와 같은 다른 기준의 매트릭으로 오토 스케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오픈시프트에서는 프로메테우스 어댑터를 사용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JVB의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JVB로부터 이제 REST API를 써서 제이슨 포맷 형태로 통계 예치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프로메테우스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또한 이제 새로 구현할 필요 없이 GC 및 익스포터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프로메테우스 어댑터에서 사용하는 컨피그 맵인데 오토스케일에 필요한 매트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쿼링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볼드 표시한 이 지금 데이터의 키가 바로 JVB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
통계 데이터의 키값과 동일을 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름을 써서 뽑아냈고요. 네, 해서 실제로 지금부터는 제가 구축을 한 DC 인프라에 대한 데모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GC의 인터페이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폰, 예, 사과바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총 세 가지의 이제 단말을 사용을 해서 GC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로컬에서 사용하니까 일단 조금 이제 끊기기도 하고, 뭐, SD 화질로 나오는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GC 인터페이스는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이제 3명의 참여자가 있는 상황에서, 컨퍼런스 룸 하나에 3명의 참여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프라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라파나를 띄워놨고요. CPU 한번 볼까요? CPU를 보시면은 지금 JVB 2가 지금 아마 사용 중인 그런 파드예요. 지금 보시면은 0.008 0.8%의 CPU 점유율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운로드가 500KB, 즉, 뭐, 8배 하면은 BPS가 나오지만, 일단 K바이트는 지금 500, 뭐, 400, 500, 600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지금 CPU 점유율, 메모리 점유율 한번 볼까요? 뭐 메모리 점유율은 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는 뭐 다소 많이 잡아먹는 편이에요. 다소 많이 잡아먹는 편이긴 한데 제가 머신에 그렇게 많은 그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았어요. 워커노드에 한 4기가 정도 할당했는데 4기가 정도 할당했는데 8분의 1이죠. 8분의 1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릿지 하나가. 그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고 터미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터미널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터미널 통해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브릿지 하나가 0.8%, 0.08%, 0.07? 네, 0.07. 0.07이니까 이제 7%, 7%. 그리고 500메가바이트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네요. 생성된 파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4개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스케일러에 의해서 지금 4개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뭐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점유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 테스트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일이 이제 참여자들을 동열을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은 이제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냐면은 GC 토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GC 토처가 뭐냐면은 고문을 시킨다. 좀 섬뜩한 단어인데, 음, 네, 해서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여기 있는데. 해서 동일한 스트림을 인프라에다가 주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숫자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참여자들의 수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보내는 노드 개수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더커를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프라를 이 테스팅 환경을 구축을 해서 한번 제가 꾸민 인프라에 한번 주입을 시켜보도록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이제 오토 스케일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열어놨던 이거는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 이제 호스트 PC 외에 다른 이제 노트북 하나를 더 이제 준비를 해서 노트북에 리눅스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 지금 토처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있는 그 더커 컴포즈 YAML 파일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다커 컨테이너들을 생성을 시키려면은 지금
이 커맨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드를 8개까지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드 8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비디오 스트림을 쓸 수 있는 노드 8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제 이와 같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면 되겠네요. 스크립트를 지금 보시면은 컨퍼런스 룸의 개수, 뭐 참여자의 개수, 샌더, 오디오 샌더, 오디오까지 포함된 샌더, 듀레이션은 세컨드 단위입니다. 룸의 이름, 허브 URL은 고정이라서 건들 수가 없고, 인스턴스 URL이 저의 이제 그 GC 인프라의 외부 URL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일단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일단은 지금 실행을 하기 전에 현재 지금 인프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그 컨퍼런스가 종료가 되면서 지금 다시 민 값인 지금 3개의 복제본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왜 이제 기본을 3개로 잡아놨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를 통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오토스케일러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정상 동작을 안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3개로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요. 네,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매트릭도 지금 0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트래픽을 주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디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아까처럼 제가 그리고 대신에 참여자 수는 4명으로 늘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벤치는 4하고 이제 컨퍼런스 룸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황이 되면은 지금 트래픽이 지금 저희 인프라에 주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트릭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레플리카 개수가 자동으로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트래픽이 분산되는 건 아니에요. 설명을 드렸다시피 브릿지는 컨퍼런스 룸당 하나를 점유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에만 트래픽이 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파드는 전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까 2개의 컨퍼런스 룸이
죄송합니다. 하나의 컨퍼런스, 네, 하나의 컨퍼런스룸이 열려 있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트래픽이 지금 인프라에 주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토스케일러에 의해서, 레플리카 개수가 6개까지 증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드 개수가 6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터미널을 통해서 그 파드의 지금 매트릭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파드 하나만 지금 바빠요.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라파나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라파나 상황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지금 그라파나의 상황에서 네트워크 역시나 지금 브릿지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CPU도 보시면은 다른 브릿지들은 사용된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드 하나가 지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JVB 지금 2를 지금 사용하고, 오직 JVB2만을 사용해서 지금 트래픽이 주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처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5분 후에 끝나도록 설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은 확인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이 상황에서 한번 지금 JVB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제이슨 포맷 형태, 그리고 그 제이슨 포맷을 익스포터에 의해서 변환한 상태,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JVB2의 지금 통계를 확인을 하려면은 익스포터가 이제 보내는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2번. 네. 그래서 익스포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계를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커스텀 매트릭은 지금 바로 이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의 지금 평균을 이제 이용을 해서 오토 스케일러가 어떤 식으로 야멜 파일을 설정을 했냐면은 스케일러,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멜 파일에 지금 이 매트릭의 이름, 그리고 에버리지, 타겟팅 에버리지, 그리고 민맥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레플리카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토처링이 끝난 모습을,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프 하나로 띄워놓고 지금 터미널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터미널 설명을 다시 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 지금 시간이 50분까지 지금 47분 돼가고 있는데,
역시 데모가 답답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처링을 강하게 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까지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라파나 모습이 이제 11점을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네트워크도 줄어들어서 안정 상태에 있는 와중에 이제 토처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과는 다르게 컨퍼런스 룸 2개, 파티스펀트 4명, 샌더 4명,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하고 이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지금 토처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트래픽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컨퍼런스 룸 2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릿지는 2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라파나를 통해서 즉각적인 지금 변화를 감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이니까 일단은 터미널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보시게 되면 지금 2개의 지금 파드가 지금 바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트래픽이 3만 UDP와 3만 2번 UDP를 통해서 지금 트래픽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트래픽에 의해서 지금 오토스케일러가 자동으로 복제본을 지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까지 파드가 증가를 했고, 그라파나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라파나를 보면 네, 지금 2개가 겹쳐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보이긴 하는데 좀 줄여볼까요? 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아까 터미널로 봤듯이 브릿지 2번과 0번을 이용해서 트래픽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통계치들을 취합을 해서 프로메테우스 어댑터가 이를 확인을 하고 이제 오토스케일러에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매트릭으로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그 파드에 이제 모든 개수를 통합을 해서 나오게 되는 이제 평균에 맞춰서 이제 피팅하면서 오토 스케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JVB의 특성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로드 밸런스가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컨퍼런스 룸 하나에 몰리게 되면은 그 브릿지는 바쁜 상태로 그냥 둘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생성되는 JVB를 생성되는 컨퍼런스 룸을 다른 확장된 JVB에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바쁜 상태의 JVB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이 선택지에 이 스케일링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데모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제 데모가 아쉽긴 한데, 그래서 데모를 끝내고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사이트들입니다. 사이트들의 이제 링크를 전부 다 이제 슬라이드 상에 다 달아놨고요. 그래서 이 GC를 이용해서 개인화된 화상 인프라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셔서 직접 저처럼 이제 구축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오토스케일러는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노멀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쪽에만 트래픽이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으로는 오토스케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게 하는, 또는 뭐 직접 오토스케일러를 설계를 해야겠죠.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버추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